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 23번째 시간 벡터의 각과 내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내적을 왜 배웠냐라고 물어보시면 각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은 참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오늘은 내적을 통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벡터 A,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적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이때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고도 정의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만 남기고 자, A와 B 벡터의 크기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크기가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크기가 0인 벡터는 0 벡터니까 사실 그건 뭐 말할 별로 그 가치가 없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로 나눠주게 되고요. 크기로 나눠주게 되고 분자에는 그러면 내적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자, 크기와 크기 값이고 이건 실수값이겠죠. 그러니까 내적값도 실수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는 실수값으로 나오게 되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적식에서 양변을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체의 공식도 따로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럼 평면 벡터도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공간 벡터도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성분으로 나타났을 시에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벡터 A, B가 평면 벡터일 때 그럼 X 성분, Y 성분이 존재하겠죠. 자, 이럴 때는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했었잖아. 그치? 절대값 A의 크기. 그쵸?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분의 A와 B 벡터의 내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배웠고 방금 전에. 자, 그럼 이제 내적.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벡터의 크기는 성분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원점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게 돼서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렇죠? 원점과 A 벡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원점과 B 벡터의 종점까지의 거리 해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크기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 내적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A1, B1 더하기 A2, B2다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공간 벡터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공간 벡터일 때도 코사인 세타의 값은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 위에는 벡터끼리의 내적값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얘를 이제 써보면 공간 벡터니까 Z좌표가 늘어났을 뿐이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는 X 성분의 제곱, Y 성분의 제곱, Z 성분의 제곱이 되게 될 거고 B 벡터의 크기는 X 성분의 제곱, Y 성분의 제곱, Z 성분의 제곱 하고 이렇게 되게 될 거고 자, 위에 이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값은 X 성분끼리 더하고 곱하고 더하기 Y 성분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Z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시면 된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하고 벡터의 성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내적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방금 전에 배웠죠? 그쵸? 얘는 A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와 B 벡터의 내적값으로 구한다. 요 계산하시면 되는데 성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크기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네요. 자, 루트에 요거 제곱하면 3, 제곱하면 1, 루트에 요거 제곱하면 3, 제곱하면 9 하고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성분끼리 그쵸? 이렇게 계산해서 곱하면 3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3이잖아. 그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거 계산하시면 2루트 3 하고 나오게 되고요. 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나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되게 됐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그런 세타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얘는 30도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30도는 라디안으로 써주면 6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30도임을 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요,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요 식에다가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1의 제곱, 그 다음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0의 제곱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성분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1, 성분끼리 곱해주면 0, 더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열심히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사실은 둔각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2분의 1이 나오는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려면 몇 도가 돼야 되는 거냐면 60도가 돼야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60도가 아니라 180도에서 60도를 뺀 것만큼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0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내시면 됩니다. 자, 120도를 호도법으로 써주게 되면은 60도가 3분의 파인 거니까 2배 해주면 되겠죠? 3분의 2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게 됩니다. 대수에서 했던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공간 좌표입니다. 공간 벡터일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공간 벡터일 때도 루트 x 성분의 제곱, y 성분의 제곱, z 성분의 제곱 곱하기 루트 x 성분 제곱, y 성분 제곱, z 성분 제곱 해주고요. 그 다음에 x 성분끼리 곱하면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를 요거 계산해 주시면 답은 2분의 1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자, 2분의 1 하고 나오게 되고요. 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네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아까 했었죠? 그래서 세타는 60도다. 60도는 3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2분제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 세타는 자, 성분 크기 제곱이니까 0, 1, 1 될 거고요. 자, 크기니까 계산하시면 4, 4, 1 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분끼리 곱해주면 0이고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을 하고 나오게 돼서 요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지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값은 둔각일 겁니다. 둔각일 거고, 자, 2분의 루트 2가 되는 상황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2분의 루트 2가 되는 값은 45도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180도에서 45도를 빼준 값. 그쵸? 요게 되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냐면 135도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135도를 라디안으로도 쓸 수 있어야겠죠? 얘는 4분의 3파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해서 이제 코사인의 값을 구하는 것, 각을 구하는 것,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자, 이번에는요, 각 중에서도 좀 특이한 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각이냐면 수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평행한 경우, 그죠? 이런 건 좀 특이한 각의 상황인 거잖아. 두 벡터가 이루는 특이한 각의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두 벡터가 수직일 때. 자,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것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수직이라는 거죠. 자, 시점 통일했고 두 벡터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수직이 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수직이라는 것은 기호로 여러분 수직 기호 알고 계시죠? 그쵸? 이렇게 쓰는 거죠. 직교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내려오면 그럼 수직한다는 것은 결국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이 90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내적의 정의로 이용해서 얘를 써보면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이루는 각이 지금 90도인 거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사인 90도는요.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쵸?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왔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꼭 외우셔야 돼요. 자, A와 벡터 A와 벡터 B가 수직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은요.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했을 때 그것이 0이다 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벡터 A와 벡터 B가 수직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둘의 내적값이 0이다 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평행한 경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평행한 경우는 뭘까요?
자, 일단은 기호부터 봅시다. 벡터 A와 벡터 B가 평행하다는 뜻은요. 벡터 A와 벡터 B가 평행하다. 평행하다 기호 아시죠? 그쵸? 사선을 옆으로 두 개 이렇게 그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자, 벡터 A와 벡터 B가 평행하다는 말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평행하기 때문에 두 벡터가 이렇게 나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쵸? 이게 지금 B벡터입니다. 그쵸? B벡터고, 그다음 A벡터도 이렇게 나란한 경우.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0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벡터 A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벡터 B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괜찮죠. 그쵸?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180도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벡터 A와 벡터 B가 같은 방향이면 이루는 각이 0도겠고요. 벡터 A와 벡터 B가 반대 방향이면 이루는 각이 180도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코사인 값은 뭘까요? 얘는 코사인 0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코사인 0도가 되는 거고 코사인 0의 값은 그 값이 1이 나오게 되는 거지. 반대 방향이면요. 코사인 180도인 거죠. 그럼 코사인 180도는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 삼각함수에서 그래프에서 배웠죠. 그쵸? 코사인의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 배웠고 지금 여기가 180도 기억나시죠? 그쵸? 여기가 90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고 90도 그쵸? 90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그쵸? 이렇게 배웠었잖아. 자, 그 사실에 착안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A와 B 벡터의 내적을 구해보면 공식이 자, A 벡터, B 벡터 자, 그 다음에 나란한 방향이었으면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었으면 코사인 0도가 됐을 거고 코사인 0이 지금 아까 1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1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냥 A 벡터, B 벡터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자, 내적의 값을 구해볼 건데 이게 반대 방향이라면 평행하긴 평행한데 반대 방향이라면 180도가 되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A 벡터, B 벡터 크기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행하다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평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평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같은 방향이건 반대 방향이건 모두 평행한 거니까 결국 평행하다라는 것의 말뜻과 똑같은 거는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와 같으면 되는데 같은 방향이면 그게 플러스 값이고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만큼 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과 크기를 곱한 것이 그것이 여기 좀 그쵸? 요거 칸을 조금 키워야겠네요. 다시 얘가 평행하다는 뜻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값이 그쵸? 이거 나와야죠. 내적값이 그것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같다. 근데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인 거고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은 플러스이면 얘는 두 각이 이루는 각이 0도고 마이너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180도다 라고 해서 방향이 같고 방향이 다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어쨌든 방향이 같건 다르건 평행한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평행이라는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평행하다는 거를 막 이것저것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의 제일 기본이 뭐였어요? 실수배죠, 실수배.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올 건 실수배죠. B는 자, K를 쓸게요. K 곱하기 A 벡터다. 실수배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A 벡터는 K 곱하기 B 벡터다. 실수배 관계를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교과서 표현은 요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교과서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요걸로 쭉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럼 B 벡터라는 것이 만약에 성분으로 주어져 있고 A 벡터도 성분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위치 벡터라면, 자, 그러면 B 벡터 대신에 B1, B2, B3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는 KA 벡터니까 K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KA1, KA2, KA3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뿐만 아니라 자, 이게 벡터가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때야 돼요? X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Y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Z 성분끼리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X 성분끼리부터 같다를 써줄 건데 이거 두 개 같다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 같다라고 쓰고 양변을 A1 나눠주면 이거는 A1분의 B1이 K가 된다. 맞죠? 두 번째 성분도요. 요거 두 개 같다라고 놔주게 되면 A2로 나누면 A2분의 B2가 K다. 맞죠? 세 번째 똑같이
얘 두 개 같다라고 놓고 A3 나눠주게 되면 A3는 B3가 K다, 맞죠? 그럼 이 세 개가 모두 다 뭐였지? 이 세 개가 모두 다 K입니다 라고 요렇게 식을 쓸 수도 있겠죠. 요는 K인다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런 비례식이 성립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성분끼리의 비율과 Y 성분끼리의 비율과 Z 성분끼리의 비율이 같다라고 써도 평행하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정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적응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 AB가 서로 수직이래요. 오, 중요하죠. 그쵸? 두 벡터 AB가 서로 수직이다. 그 말은 뭐였었죠?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내적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였다? 0이 되는 거였다.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K값 구해라. 자, 내적 한번 해봅시다. A 벡터와 B 벡터 내적할 건데요. 성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적은 성분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X 성분끼리 곱해주고요. 자, 나 Y 성분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실제로 얘를 계산해 내시면 3K-9 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 내적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K값은 3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이번엔 공간 벡터네요. 그쵸? AB 벡터는요. X 성분끼리 곱해주고 다음에 Y 성분끼리 곱해주고 내적 그렇게 구하는 거였으니까 마지막 Z 성분끼리 곱해준 다음에 요 계산해주면 10K-3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이 값이 0 하고 나오면 되겠네요. 왜? 내적하면 0 돼야 될지 수직인 거니까. 따라서 K는 10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의 각각 수직이고 각각 수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A 벡터와 이제 난 C 벡터 구할 건데 각각 수직이고 크기가 루트 10인 C 벡터를 구할 건데 그럼 A 벡터와 C 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B 벡터와 C 벡터도 내적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크기마저 루트 10이 되는 벡터 C 벡터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벡터 C를 물어보고 있는 거여서 자, C 벡터를 좀 우리가 예쁘게 놓읍시다. C 벡터를 뭐 편의상 뭐라고 놓을까요? C가 또 있으니까 PQR로 놓을까요? 얘를 PQR 하고 이렇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벡터와 C 벡터가 수직인 거니까 A와 C 벡터 내적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 X 성분끼리 곱해주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해서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B 벡터하고 C 벡터도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겠습니다. 곱해주시면 5P 곱하면 0이고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수직이니까 0 돼야 돼요. 아, 그럼 여기서 P값이 0이다라는 거 하나 나왔네요. 그쵸? 자, 그것을 여기다가 꽝 하고 대입해 주게 되면 3Q 플러스 R이 0 되게 되는 거니까 R값은 마이너스 3Q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C라는 벡터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C 벡터는요. 써볼게요. 자, 지금 P값이 0이고요. 0이고 Q값은 Q고요. R값은 마이너스 3Q인 거죠. 마이너스 3Q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그런 C벡터의 크기가 루트 10이래요. 그럼 C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면 C벡터의 크기는 루트 X성분 제곱하면 0이고 Y성분 제곱하면 Q제곱 Z성분 제곱하면 9Q 제곱하고 나오게 돼서 이 계산하면 루트 10 Q제곱이 되게 될 거고요. 자, Q는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Q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 얘는 루트 10에 Q는 절대값 Q 하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크기가 문제에서 아까 얼마라고 했어? 이 크기가 루트 10이라고 했네. 그럼 여기 절대값 Q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1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 Q가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Q값은 1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문제에서 C의 벡터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끝났네. 여기다가 Q값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0,1일 때 1, 마이너스 3이거나 C벡터는 또는 C벡터는 0, 마이너스 1이면 예, 이렇게 되게 되겠죠. 최종 답은 이렇게 C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두 벡터 얘가 서로 수직이래요. 자, 일단 얘를 구해야겠죠. 그쵸? 얘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요 두 벡터를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벡터를 내적해서 값이 0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A 벡터 플러스 TB 벡터부터 천천히 한번 써봅시다. 자, 얘는요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T배를 한 걸 더하는 거잖아. 그럼 한 번에 써볼게.
a 벡터 더하기 x성분부터 얘는 3t, 그 다음에 a 벡터 더하기 2t, 그 다음에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t 하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c 벡터 더하기 t a 벡터 써볼까요? 자, 얘는 c 벡터에다가 x 더하기 ta인 거니까 t, 그 다음에 y에다가 t인 거니까 t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z의 성분에다가 t 곱하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t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지금 이 두 벡터를 내적해서 수직이 되게 되는 거니까 이퀄 0이 되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수직이라고 한 거잖아. 그럼 t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내적했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를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t값과 x, y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t값에다가 좀 쉬운 값을 좀 넣어봅시다. 어차피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하니까 t에다가 아무 실수나 넣어도 다 내적하면 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계산하기 쉬운 값 얼마일까요? 0점 대입해 볼까요? 그렇죠? t가 0일 때도 어쨌든 간에 저 두 개는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t에 0 넣어주게 되면 요 벡터는, 첫 번째 벡터는 t에 0 넣습니다. 그럼 1, 그 다음 마이너스 1, 1이 되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벡터는요, 0 넣어주면 x, y,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개의 벡터도 내적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수직이라 했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수직이라 했으면 t가 0일 때도 수직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잘 정리해 주시면 이 식은 x 곱하면 마이너스 y 곱하면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는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식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쵸? x, y 값 두 개니까 식 하나. 뭐 할까요? 이번엔 t에다 뭐 넣을까요?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편한 걸 넣으면 좋으니까 1 한번 넣어볼까요? 자, t에 1을 넣어주게 되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 그 다음에 이 벡터는 1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 여기다 1 넣어주면 0 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 넣어주면 x 플러스 1, 그 다음 y 마이너스 1, y-1, 그 다음 1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 하고 나오게 되어서 이 두 개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개도 어쨌든 수직인 거니까 내적하면 0 하고 이렇게 나와줘야 합니다. 그 실제로 이 식을 좀 전개하잖아. 이 식을 성분끼리 곱해서 쭉 계산을 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요거는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 요 식은요,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4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식 두 개고 문자 두 개니까 연립하면 풀리겠죠? 그래서 연립까지 해서 계산 완료해 주시면 x값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 y값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분의 11 하고 나오게 되어서 문제에서 두 개 더하라고 했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5분의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이 최종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까지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요, 아까랑 상황이 조금 달라. 두 벡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서로 수직이 되면 안 돼. 얘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수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수직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내적했을 때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어떤 경우더라도 0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먼저 내적을 한번 해봅시다. 자, a 벡터, b 벡터 내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곱하면 t제곱에 2t 플러스 k x 성분끼리 곱했고요. 자,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곱해야겠죠. 그러면 더하기 1 마이너스 2t에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쵸? 자, 이 식을요. 잘 t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t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 t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0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t에 대한 문자로 정리했어요. 2차, 1차 상수항 정리를 했죠. 그쵸? 자, 얘가 지금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얘는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절대로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자, 이거 고1 때 많이 했었지.
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이 t에 대한 2차 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절대로 교점이 생기면 안 돼. 축과 교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t에 대한 식이니까 축을 t라고 보겠습니다. t라고 보고요. 지금 얘를 그냥 k가 일단 그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양수일 때건 음수일 건 똑같은 데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t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t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최고차항이 음수라면 그래프는 뒤집어지게 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나는 절대로 0 되면 안 돼. 그럼 이 순간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 0 되는 순간이 이렇게 두 개의 순간이 있잖아. 그렇죠? 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0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도 내가 원하는 경우가 안 돼요. 그럼 어떤 경우가 돼야 돼? 이 경우가 돼야겠죠. 이 경우가 바로 내가 원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이 경우에 대한 말이 뭔데? 얘는 판별식 t가 0보다 큰 경우. 얘는 판별식 t가 0인 경우.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을 갖는다. 접한다. 얘는 만나지 않는다. t가 0보다 작은 경우.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 나는 판별식 t를 구해서 0보다 작은 경우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요, 요 2차 함수의 개수, 2차 식의 개수가 0이 돼서, 즉,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차식만 남게 되겠죠. 근데 1차식은 어떻게 되든 근을 무조건 한 개 같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차식의 개수는 살아 있어야 되고요. 즉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다시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되면 2차 개수는 사라지게 되고요. 그럼 1차식만 남게 되는데 여러분 1차식은 직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축과 만나겠죠. 그렇죠? 이게 뭐 기울기가 양수건 기울기가 음수가 됐건 언젠가는 축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직선이라는 게 그렇지. 그렇죠? 언젠가는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0이 안 된다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가 없고 2차항의 개수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뭐다? d가 0보다 작은 순간을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에서 판별식 t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d는요. b의 제곱, 그럼 이게 이제 b가 되겠죠.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k제곱 마이너스 8k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판별식이고요. 나는 지금 뭐길 원해요? 얘가 0보다 작기를 원해요. 그럼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 해주시면 k-8이 0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2차 부등식 풀면 k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게 최종 답이 나오게 될 거고요. 문제선 뭐라고 했어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 거니까 결국 k 값은 1부터 7까지겠죠. 그렇죠? 1, 2, 3, 4 쭉 해서 7까지가 되는 거고 답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7개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됐고. 자,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요거죠. 요게 2고 1이고 1인 직육면체가 있다. 자, AG 벡터와 DF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자, 지금 AG 벡터 나와 있고요. DF 벡터가 나와 있는데 이걸 기하학적으로 내적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각의 크기 세타를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에 그렇죠? 그것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내적으로 써주면 절대값 AG인가요? AG의 크기 곱하기 절대값 DF의 크기 분의 AG 내적 DF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근데 일단은 AG의 크기와 DF의 크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AG의 크기와 DF의 크기는 어쨌든 대각선의 길이니 구하면 돼. 그렇지?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AG와 DF의 내적을 구하려고 봤더니 AG와 DF의 내적을 딱 구하려고 봤어. 근데 걔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뭔가 정사형을 생각하는 것도 있었잖아, 지난 시간에. 근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AG의 벡터와 DF의 벡터가 시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사형시켜서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사형을 내적을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쵸? 뭐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B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쵸? 요렇게 있으면 이거 길이분의 정사형시킨 것의 길이의 곱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고 이렇게 배운 적이 있죠. 그쵸? 이거 곱하기 이거다. 길이의 그쵸? 곱이다라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쓰려고 하면 얘를 0이 돼야 되는 순간이겠죠. 그쵸? 얘가 지금 0이 된다기보다 시점이 일치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시점이 일치해야 되는 경우에만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긴 좀 어렵겠구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지금 시점이 달라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성분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성분으로 해석하자는 거는 좌표로서 생각을 하자는 거고요. 좌표 축을요.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쵸? 요렇게 요거를 이제 x좌표다, y좌표다, x축이다, y축이다, z축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 있는 h를요. 시점 5다, 원점이다, h를 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모든 벡터를요. 이제 지금부터 여기 나와 있는 두 벡터 ag 벡터와 df 벡터 이 벡터를요. 모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시점이 원점인 여기서 h겠죠. 시점이 원점 즉 h인 그런 벡터로 다 만들어서 위치 벡터로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성분을 써버리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벡터의 성분은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했었을 때 그 순간에서 종점의 좌표와 동일시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ag 벡터부터 써볼게요. 자, ag 벡터는요. 지금 나는 시점을 h로 h가 원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점을 h로 통일할 거예요. 그러면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시점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시점이 원점인 벡터가 됐기 때문에 요 G 벡터와 요 G와 A점 이 종점의 좌표를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G부터 읽어볼까요? 요 G의 종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얘는 X좌표는 0, Y좌표는 2, Z좌표는 0 되겠죠. 그쵸? 그래서 HG의 벡터는요. 성분으로 썼을 때 0, 2, 0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빼기 HA는요. HA는 A 좌표, 그죠? A, 종점 A의 좌표와 성분이 똑같은 거지. 그럼 종점 A가 여기 있네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X좌표가 1이고요. Y좌표는 0이고요. Z좌표는 1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성분으로 쓰면 1, 0, 1 하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를 빼자라고 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다음 2,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바로 A주 벡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df 벡터도 한번 해볼까요? df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원점을, 그렇죠? 요 h를 시점으로 하는 그런 위치 벡터를 만들 거예요. h가 원점인 겁니다. 그러면 h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바꿔주게 되면 벡터 뺄셈, 종점 빼기 시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이제 원점으로 그렇죠? 시점이 바뀐 그런 위치 벡터인 거니까 종점의 좌표와 성분은 똑같겠죠. 그렇죠? 종점의 좌표와 이 벡터의 성분이 똑같게 됩니다. 자, 그럼 F라는 종점의 좌표를 써볼까요? 0에서 1만큼 나오고 2만큼 들어간 거니까 1, 2, 0이 되겠죠. 그래서 HF 벡터의 성분은 1, 2, 0이 되게 되는 거고 HD 벡터도 종점 D의 좌표와 성분이 똑같죠. 자, 그럼 여기 써주면 이 D가 여기 있네요. 얘는 X 좌표 0, Y 좌표 0, Z 좌표 1이니까 얘는 0, 0, 1에 대한 성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분끼리 뺄셈은 좌표끼리 빼는 것처럼 편안하게 빼시면 되겠죠? 그럼 1, 2, 마이너스 1이다가 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성분, 요 AG라는 벡터와 DF라는 벡터의 성분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둘의 내적값과 크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지금 나는 AG 벡터 크기 곱하기 DF 벡터 크기 분의 AG 벡터 내적 DF 벡터 내적 이걸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각자의 성분값을 다 알았으니까 성분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루트 AG 벡터의 크기는요. 1제곱, 그 다음에 2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게 될 거고 그 다음 DF 벡터는 제곱하면 1, 4, 1 이렇게 되게 되겠죠. 되게 될 거고 성분은요. 두 개끼리 곱하면 되겠죠. X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Y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Z성분끼리 곱해주면 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얘를 계산하면 얘는 루트 6분의
4하고 나오네요. 네, 그쵸? 이렇게 되게 될 거고, 루트 6, 루트 6이니까 6이네요. 그쵸? 6분의 4 하고 나오게 될 거고, 이 약분해주면 답은 3분의 2 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자? 지금 이 두 벡터가 시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주어져 있는 게 시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벡터의 내적값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거나 뭐 정사형으로 해석하거나 그런 건 되게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자? 성분으로 해석을 하자. 그럼 성분으로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위치 벡터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을 원점으로 보는 게 필요할 거고 난 H라는 점을 원점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제 성분으로 쓰는 건 어렵지 않죠. 성분이라는 건 사실 뭐였어요? 이 원점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점을 원점으로 잡아주게 되면 각각의 끝 종점의 좌표를 성분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간단하게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